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서튜브입니다. 80강에서는 직교 대각화 가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 직교 닮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우리가 이미 행렬의 닮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교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C가 A랑 닮음인 상태일 때 이때의 행렬 P가 직교 행렬이 되면은 직교 닮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 직교 행렬이라는 것은 P의 인버스가 P의 트랜스포즈와 같은 행렬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C가 A와 직교 닮음이면 반대로 A도 C와 직교 닮음이지 않겠어요? 그쵸?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P가 직교 행렬이라는 것 자체가 가역 행렬이란 뜻이고 그러면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가 C의 직교 닮음이기도 하죠. 그럼 바로 다음으로 직교 대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행렬을 대각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행렬 A를 대각화한다는 것은 행렬 A가 어떤 대각행렬 T와 닮음이 되게 하는 이런 행렬 P가 존재할 때 결국엔 그거 보고 대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사실 역행렬 기호는 여기다가 붙여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때 닮음이 그냥 닮음이 아니라 직교 닮음일 때 직교 대각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대각행렬 D에 대해서 직교 닮음을 만족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런 직교행렬 P가 존재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교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어차피 P의 역행렬은 P의 트랜스포즈랑 같을 거 아니에요. 직교행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대각화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뭐가 있었죠? 그쵸? 어차피 행렬이라는 것은 사정사상으로서 나타냈을 때 어떤 tx는 ax다 이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면 결국엔 어떤 P, D, P의 인버스에 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앞뒤에 있는 P라는 행렬은 베이시스를 변환해주는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 P 인버스에 의해서 베이시스의 변환이 한번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D에 의해서 확대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각 축에다가 상수배를 하는 변환이잖아요. 왜냐면 얘는 대각행렬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2003은 대각행렬이고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X축에다가는 2배, Y축에다가는 3배 하는 행렬이잖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X, Y를 이렇게 곱할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행렬 A를 대각행렬로 이렇게 나타내서 어떤 축에다가 몇 배를 하는 행렬인지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축으로 돌려주는 변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니까 이 P라는 행렬이 결국에는 직교 행렬, 직교 행렬의 성질이 뭐죠? 행벡터는 행벡터끼리, 열벡터는 열벡터끼리 전부 다 직교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길이도 1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P라는 행렬은 베이시스를 변환하긴 하는데 orthonormal 베이시스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교 대각화를 이용하면 이렇게 orthonormal 베이시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직교 대각화 가능하면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이거 증명 별거 없으니까 바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행렬 A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이 행렬 A가 대칭 행렬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대각행렬 D에 대해서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이렇게 P 트랜스포즈 AP를 만족하는 직교 행렬 P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A라는 행렬은 여기 있는 P들을 이쪽으로 좀 넘겨주면 어차피 P, D, P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될 거잖아요. 왜냐면 직교 행렬은 역행렬이 트랜스포즈랑 같은 행렬이니까 그런 거죠. 양변에다가 역행렬을 곱해서 넘겨준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식의 양변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시켜줘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 써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트랜스포즈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 거부터 차근차근 써주면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각행렬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뒤에 거의 트랜스포즈인데 대각행렬도 트랜스포즈 하나마나 상관이 없죠. 왜냐면 대각행렬 자체가 대칭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A하고 A의 트랜스포즈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대칭 행렬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성질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에 역도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칭 행렬이면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기도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그쵸, 사실상 이 둘은 같은 말이라서 직교 대각화 가능한 행렬과 대칭 행렬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요. 직교 대각화 가능 행렬이면 걔는 무조건 대칭 행렬일 거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것의 역을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n차 정사각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면 A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정리예요. 사실 이 정리는 제가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라는 행렬이
1 곱하기 1 행렬일 경우에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이 n-1차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 n 곱하기 n 행렬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1 곱하기 1짜리부터 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냥 원소 한 개짜리 행렬은 이미 대각 행렬이잖아요. 그쵸? 어차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미 대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다가 1 곱하기 1짜리 단위 행렬, 그러니까 결국엔 1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준다면 지금 a라는 행렬 자체가 대각 행렬이니까 d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1이라는 행렬을 p라고 쓰면 p는 지금 직교 행렬이잖아요. 모든 행벡터, 모든 열벡터 뭐 어차피 한 개밖에 없지만 직교하고 길이도 1이죠. 그러니까 직교 행렬이 맞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칭 행렬이기까지도 해서 어차피 여기 있는 1은 P의 트랜스포즈라고도 쓸 n-1은 가운데는 어차피 A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니까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일단은 A가 n-1차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는 이미 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n-1차인 대칭 행렬은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n차 정사각 행렬이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여기 제가 A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다 썼네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n차 정사각 대칭 행렬을 잡아보죠. 그걸 A라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실수인 대칭 행렬의 고유값들은 모두 실수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어차피 행렬 A를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한 게 아니라 계속 실수 범위에서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이거 다 실수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실수일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유값도 실수라는 거 배웠죠.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만 딱 가져와 볼게요. 람다. 그리고 이 람다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유 벡터들 중에서 길이가 1짜리 단위 고유 벡터를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그 벡터를 V라고 해보죠. 어차피 이 람다에 해당하는 고유 공간들에서 길이가 1짜리 벡터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AX는 람다 X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고유 벡터 V를 찾았는데 얘가 만약에 길이가 1이 아니다. 그러면 뭐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이렇게 나눠서 이거 가지고 V라고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길이 1짜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아래 n차원 베이시스를 만들 건데요. 그 집합을 B라고 하고 여기에 이 V가 꼭 포함되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냥 베이시스가 아니고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만들 거예요. 일단 V의 길이는 1이니까 올소노멀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죠. 여기 V2, V3도 더 넣을 거니까 얘를 그냥 V1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이렇게 숫자 보기 편하게요. 그리고 이렇게 Vn까지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 증명했었죠. 이거 뒤에 건 어떻게 뽑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널 스페이스에서 뽑아온 다음에 그람신 비트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올소노멀 베이시스를 얻을 수 있다고 증명까지 다 했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관련된 강의 링크는 제가 이쪽 위에다가 카드로 표시를 해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시스를 가지고 행렬 P를 만들 건데요. 이 P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V1부터 Vn까지를 쭉 나열할 거예요. 이렇게 V1, V2 쭉 나열해서 각각을 이렇게 열벡터로 가지는 P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P의 트랜스포즈 AP라는 행렬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죠. 대칭 행렬인 것을 체크해보는 건 사실 되게 쉽죠. 그냥 이거에다가 전체적으로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P의 트랜스포즈에 A의 트랜스포즈인데 A 자체도 어차피 지금 대칭 행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A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P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칭 행렬이고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 우리가 블록 행렬 같은 거 하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P는 어차피 지금 직교 행렬이거든요. 왜냐면 얼서너멀 베이시스들로 만든 거니까 각 행이 다 직교하고 길이가 1짜리니까 직교 행렬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트랜스포즈가 어차피 역행렬이랑 같다는 것도 마음속에 염두를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우고 계산을 해보면 일단 P의 트랜스포즈에다가 AP잖아요. 근데 P라는 것은 결국에 V1, V2 이렇게 쭉쭉쭉 가서 Vn까지 곱해지는 거고 얘를 블록 행렬로 만들 거라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1행 2열짜리 블록 행렬처럼 생각을 할 거거든요. 1 곱하기 2 행렬이요. 그리고 A는 이거 자체로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A와 P는 서로 곱할 수 있는 블록 행렬이 맞죠? 그리고 크기는 1 곱하기 2 행렬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계산을 해주면 앞에 P 트랜스포즈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1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이렇게 원소를 두 개를 가지겠죠. 이 앞에 원소는 뭐예요? 그쵸, A 곱하기 V1이 될 거고요. 이쪽 뒤에 원소는 이쪽 이만큼의 행렬이 되겠죠. 이 행렬을 그럼 편의상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알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아시겠지만 지금 A 곱하기 V1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람다 V1이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이게 고유값이란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A 알파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 P의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은 결국에는 이 V1부터 V3 이것을 다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다가 람다 V1에 A 알파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럼 이쪽은 지금 블록 행렬인데 이쪽은 블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록 행렬을 곱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도 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거를 왜 이렇게 잘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뒤에 있는 행렬 자체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에요. A는 원래 n by n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A는 n by n 매트릭스였고, 이 알파라는 행렬은 몇 곱하기 몇이죠? 열은 총 n-1개가 있고 행은 뭐 n개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알파라는 행렬은 n 곱하기 n-1 행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A 알파라는 것은 전체적인 크기가 n 곱하기 n-1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앞에 거는 뭐 당연히 람다는 그냥 상수고 V1이라는 것은 n 곱하기 1 행렬, 그러니까 열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블록 행렬과 곱해질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잘라줘야 얘가 지금 크기가 맞죠? 그리고 이쪽 이만큼의 크기가 이쪽이랑 곱해질 수 있는 크기가 맞잖아요. 왜냐면 V1의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1 곱하기 n 행렬이죠. 왜냐면 V1이 원래 n 곱하기 1이었으니까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1 곱하기 n으로 바뀌고, 이것의 크기가 지금 이거랑 곱할 수 있는 행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지 얘네들이 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행렬 크기도 보면은 결국엔 n-1행에다가 열이 지금 n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n-1 곱하기 n 행렬이고요. n 여기가 같아서 둘이가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렬의 크기 같은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지 지금 곱해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 네모난 부분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뭐 그냥 알파의 트랜스포즈라고도 다시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어차피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일단 여기 있는 블록 행렬 2행 1열짜리고, 그쵸? 2 곱하기 1. 여기 뒤에 있는 것은 1행 2열짜리고요. 그러면 곱한 결과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십자가처럼 써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1행 1열 원소는 여기 이렇게 곱하는 건데, 람다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당겨서 써줘 보면 람다에 V1 트랜스포즈 V1 이렇게 되고요. 차근차근 다 써줘 볼게요. A의 알파, 람다 알파 트랜스포즈의 V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트랜스포즈라는 건요, 행렬끼리의 곱에서는 다 프로덕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V1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어차피 단위 벡터로 다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은 1이니까 그냥 람다만 남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람다만 남는다기보다는 단위 행렬 1 곱하기 1짜리 행렬 이렇게 옆에 붙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편의상 그냥 람다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랑 V1을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죠? 그쵸? 사실 알파라는 것은 V2부터 V3 해서 VN까지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된 상태잖아요. 이 알파 트랜스포즈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1을 이렇게 곱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 V1과 V2, V3, VN은 어차피 이 올선엄을 베이시스에서 뽑은 원소기 때문에 다 직교하거든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뭐가 돼요? 어차피 0이에요. 그쵸? 서로 다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직교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어차피 다 0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다 0이 나와서 여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볼 때 0행렬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지금 P 트랜스포즈 AP 자체가 무슨 행렬이라 그랬어요? 대칭 행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칭이 되려면 여기도 어차피 자동적으로 0이 돼야 돼요. 그쵸? 모양이 대칭이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뭔진 모르지만 이런 행렬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에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이거를 블록 행렬로 쓰지 말고 그냥 다 일일이 원소를 하나하나 써보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는 다 0이 있고요. 0000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여기 위에도 지금 다 0000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어떤 이상한 행렬이 하나 있는 거고요. 노란색 이렇게 생긴 행렬이겠죠. 그럼 여기 아래에 있는 행렬을 B라고 하면요, 지금 이 전체적인 행렬이 지금 대칭 행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00을 맞춰줬었죠. 그럼 이 행렬 B 자체도 대칭 행렬이 되어야겠죠. 왜냐면 이 전체적으로 대칭 행렬이 되려면 이 B도 지금 대칭이 되어야 이 전체 지금 이 행렬이 전체적으로도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행렬 B도 대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여기 P 트랜스포즈 AP라는 행렬을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트랜스포즈 AP를 어떤 람다 0, 0, B라는 행렬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단 이때 B는 대칭인 거죠. 그리고 이 B의 크기는 뭐예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원래 전체가 n by n에서 한 줄씩 빠졌으니까 n-1차 정사각 행렬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귀납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n-1차 정사각 행렬인데 그게 대칭 행렬이면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죠? 그쵸? 이 위에서 보시면은 n-1차인 대칭 행렬은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이미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렬 B는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 B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대각 행렬 D'에 대해서 어떤 직교 행렬 T'이 존재해서 뭐 이거의 트랜스포즈의 T' 이렇게 만족을 하도록 하는
t와 d가 다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을 한번 곱해줘 보죠. 1, 0, 0, t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얘를 곱해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은 람다 0, 0, b를 곱해줄 거고요. 물론 지금 이거 블럭 행렬이라서 곱해질 때 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크기가 어떤 식으로 생긴 거예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위아래 한 줄씩만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위아래 한 줄씩만 있고요. 큰 거 하나, 그쵸? 그래서 이거랑 곱해주려면 얘도 위아래 이렇게 한 줄씩 있고 이렇게 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상태죠. 크기 체크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뒤에다가는 뭘 곱할 거냐면요, 1, 0, 0, t 이렇게 곱할 거거든요. 아, t가 아니라 t'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t'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그냥 그대로 한번 곱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1, 0이니까 그냥 람다가 나오고요, 0, 0이니까 0이 나오고요, 이쪽도 0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0에다가 t 프라임 트랜스포즈 b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옆에다가 그대로 1, 0, 0, t 프라임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계산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죠? 그쵸? 람다에다가 0 나오고요, 여기는 뭐 0,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은 t 프라임 트랜스포즈 b에 t 프라임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돼요? 어차피 그냥 d 프라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d 프라임을 대입해주면 람다 00 d 프라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라 그랬죠? 지금 이거 모양 자체가 위아래 한 줄만 지금 이렇게 다 00000이고 여기 0000이고 여기 이만큼 남아있는 게 지금 D'이라는 행렬이잖아요. 근데 D'이라는 행렬은 우리가 대각행렬이라 그랬단 말이죠. 대각행렬이니까 뭐 대각선에 어떤 원소가 뭐 A, B, C, D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위아래는 다 0이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전체적으로도 대각행렬 아닌가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 행렬 있죠? 여기는 이 행렬을 전체적으로도 대각행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D라고 해보죠. 대각행렬이니까요. 그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D는요, 이 뒤에 있는 행렬을 그냥 T라고 해보면 이 앞에 있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T의 트랜스포즈랑 똑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려보시면 알죠? 결국에는 이게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1, 0, 0, 0, 0 이렇게 한 줄만 다 이렇게 0, 0, 0이고 여기 지금 이만큼이 t의 프라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트랜스포즈 하겠다는 것은, 그쵸, 어차피 얘를 트랜스포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t라고 하면은 이쪽에 곱해진 애는 t의 트랜스포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쁘게 써주면은 t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이 가운데에 있는 행렬, 이거 뭐였죠? 이게 지금 p 트랜스포즈 ap였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써줘 볼게요. P 트랜스포즈 AP의 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P는요, 아까 직교 행렬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실 T라는 행렬도 직교 행렬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T라는 행렬이잖아요. 그런데 T의 프라임은 우리가 이미 직교 행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애초에 T의 프라임의 정의 자체가 직교 대각화를 할 때 나오는 이 T의 프라임, 요 행렬을 보고 T의 프라임이라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직교 행렬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열벡터의 길이는 전부 다 1일 거고요. 거기다가 0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길이도 어차피 그대로 1이겠죠. 0을 추가한다고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전부 다 직교하면은 0을 추가한다고 해서 뭐 어차피 계속 직교하겠죠. 그리고 여기 추가된 이 한 개의 열벡터,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열벡터들이랑 다 직교하죠. 왜냐면 여기가 다 0이고 그쵸? 다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길이까지도 1이고요. 그럼 이 전체적으로도 모든 열벡터가 길이가 1이고 서로 다 직교하기까지 하니까 이 t 자체도 직교 행렬이 돼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직교 행렬과 직교 행렬을 곱하면 pt, 이것도 직교 행렬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pt를 u라고 치환을 하면 이게 결국에는 u 트랜스포즈 a의 u가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쵸? a는 직교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교 대각화 가능한 것까지 귀납적으로 보이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n×n 매트릭스가 대칭행렬이면 물론 실수 행렬이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3번에 의해서 필요 충분 조건인 것까지도 증명이 된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그럼 지금까지 수학 채널 소튜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